안녕하십니까.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지난주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절이 더 추워질 때 건강관리, 또 몸관리 잘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유농업을 배우다 그 8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치유농업 전문 인력 파트에서 전문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치유농업 경영자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농업의 경영자라 하면은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 우리가 통상 농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영인 관점에서 보면은 농장에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근무하는 스태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농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또 그 경영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가 위험 진단과 평가를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자, 여기에는 안전에 관한 법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는 산업 분야의 직업 건강 서비스에 의한 개발된 위험 진단과 평가를 활용해야 된다. 지금 이 교재에는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교재에는 네덜란드 비상대응 훈련 과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요즘 많이 아시겠지만은 특히 농장을 준비하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도 붉은색으로 강조를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달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27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각종 드러난 사회적 재반 문제에 대해서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되었어요. 이 법들은 징벌적 법으로 양벌제가 적용이 돼요. 즉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적인 처벌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그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있어요. 시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왜냐하면 산재보험으로도 대체가 되고 뭐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시민재해는 뭐 지역사회의 위생문제, 뭐 식중독 같은 거 있죠. 위생문제나 또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적용이 되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징벌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이런 법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미 강화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먼저 이제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체가 되지만은 거기에 50인 이상, 50인 이하를 떠나가지고 50인 이하에서 5명까지는 3년으로 유예가 돼가지고 2025년부터 시행이 되어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죽은 사망자와 또 이 사상자가 다친 사람이 상해자가 생긴 인연에 따라 가지고 직접 적용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게 굉장히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에 대한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9월 정도에 시행이 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과 통제 파트에서 무엇보다도 사후 조치보다가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와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준수해야 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자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 이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했을 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을 잘 구축해서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잘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화재 위험물이라든지 기계와 장비 등을 작동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에는 이 직원이나 그다음에 농장주들의 또 이 욕설이나 모욕 같은 언어 폭력적인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전에 매뉴얼로 정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해서 이런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총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항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작업 설명서, 또 동물과 식물과 관련된 지침. 자, 지금 우리 치유농업사들이 이 자원 관리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동물들을 자원으로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공격성 문제와 그 다음에 질병과 관계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법들을 잘 파악을 해서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썹 인증. 요즘 웬만한 식품들은 해썹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위의 요소를 분석해 가지고 중요한 관리 품목별로 목록화되어 있는 이 해썹 제도를 인증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보험 문제입니다. 아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도 이제는 이 처벌의 규모와 범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이제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민영산재보험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치유농업을 위해서도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보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아마 그 실손보험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된다면은 이후에는 일반 보험, 즉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관계되는 부분들과 연계해서 농장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고객들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의무 중에 또 중요한 파트가 치유농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갖추어야 될 역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 관리자라고 하면은 농장주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직원들, 가족들, 우리 소위 말하는 스태프들이 다 갖춰야 될 부분인데 그 중에 대표 관리자, 농장주는 기본 역량은 공동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기 성찰을 통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농장주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지식, 기술, 태도가 있는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 되고 자, 세부 내용은 여기에 슬라이드에 제시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직업 유형별로 조금 그룹별로 세분화해서 보면은 작업 관리자 그리고 그룹 상담사 또 대외 관계자, 집단 관리자 다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작업 관리자는 진실성, 유용성, 작업 활동의 구성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제 대상에 따라 가지고 동선이나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십 이런 게 필요하다면은 그룹 상담사들인데 상담사는 언제 제기합니까? 치유농업의 핵심은 건강성을 진단해서 그 진단한 결과값을 가지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효과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초기 접수할 때 접수 상담 그 다음에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사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차원이고요. 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훈련을 우리 이제 상담사들도
교육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슈퍼비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훈련하듯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자들은 내가 농장에서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될 때 이들이 또 갖춰야 될 그 분야별로 갖춰야 될 역량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관리자라고 하면은 물론 찾아오는 참여자들이 한 명, 두 명 개별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체 아니면 가족이라고 해도 집단일 텐데 이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치유농업사 그 이과정 양성 과정에서도 치료적 개입에서 상담 매뉴얼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집단 상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갖는 이런 그 의무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농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시했지만은 지적이나 감각적인 장애가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 장애가 입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정신 장애가 입은 사람 또 장애를 가진 노인 아니면 사회문화적 뭐 약자들 또 직업적인 제약 이런 등등의 참여자를 구분해서 보면은 이들에게 적합한 전문 인력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가벼운 장애가 있는 사람 같으면 뭐 간병인, 봉사자, 도우미 이런 정도로 된다면은 좀 중증 이상의 어떤 그 이 치유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라면은 거기 아주 전문적인 이 치료 의사들 또 심리학자들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배치가 되도록 사전에 구성하고 섭외하고 운영하는데 하는 역할이 치유농장의 농장주 즉 경영자가 해야 될 이 고려해야 될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4장에 해당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 및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저는 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